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시즌 프리뷰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 시즌 리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시즌 슈퍼볼이 이 템파베이 홈 경기장인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만큼 홈에서 슈퍼볼을 치르는 첫 팀이 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건 힘들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반년 만에 그 얘기를 좀 철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제가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미스 윈스턴이 있던 시절에 이제 하셨던 얘기였으니까 지금과는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번 시즌 어떤 성적을 낼지 가장 궁금한 팀이 저는 템파베이예요. 반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팀이 바뀔 수 있나? 와, 진짜 세상 일 알 수 없다라는 생각 좀 했었는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쿼터백부터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고트, Greatest of All Time, 톰 브레이디 선수가 이 템파베이 벅스에 이제 키를 잡았습니다. 브레이디가 어느덧 21번째 시즌을 맡게 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팀으로 옮기게 됐고 만 43세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로서는 뭐 할아버지 그 이상의 나이인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브레이디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그리고 명성 뭐 톰 브레이디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브레이디 이전에 이제 고트라고 불렸던 조 몬타나와 조금 비슷한 커리어거든요. 그러니까 몬타나도 나이너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영광의 시기를 맞다가 만 37세 시즌에 이제 칩스로 이적을 해서 2년간 뛰고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몬타나의 칩스 시절을 좀 돌이켜 보면 두 시즌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냈고 특히 첫 시즌에는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진출을 하면서 칩스에서도 굉장히 박수받으면서 이제 떠났던 몬타나였거든요. 그래서 브레디도 이제 그 몬타나의 마지막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까 지켜보시는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30개 인터셉션을 던졌던 윈스턴 대신에 8개 인터셉션을 던진 브레디로 바뀌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디와 이제 윈스턴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제 브레이디한테 못할 짓이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전 쿼터백이 간당간당한 선수가 역대 최고의 쿼터백으로 바뀌었다. 물론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브레이디 입장에서도 잘 된 것이 그 요새 BC가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싼다 뭐 이런 것들로 좀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브레디는 화려한 스킬 플레이어가 나를 감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스킬 플레이어즈는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 이제 와이드 리시버 저희가 이제 지난 시즌에 극찬을 했었던 마이크 에반스 그리고 갓갓갓 이 두 명의 선수가 모두 이제 1000야드를 돌파를 했습니다. 두 선수의 스탯을 합하면 2490 리시빙 야드 17개 리시빙 터치다운. 거기다 이제 스캇 밀러라는 선수가 이제 슬롯에서 줄리언 에들먼 선수의 역할을 이제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 시즌 넘버 3 리시버였던 이 브리샷 페리먼 선수가 떠났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서 이제 이 톰 브레이디 선수와 한솥밥을 먹었던 이 최고의 타이트엔드 랍 그론코스키 선수가 함께 왔으니까 WWE의 슈퍼스타가 NFL에 왔어요. 물론 이건 이제 반은 농담이고 NFL에서 이제 명예전당급 커리어를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롭 그론코스키가 이제 은퇴를 번복하고 이제 템파베이로 돌아왔는데 기존의 OJ 하워드나 카메론 브레이트 같은 뭐 준수한 타이트엔드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과 역할을 나눠 가지면서 뭐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OJ 하워드가 사실 이제 주전 타이트엔드라고 한다면 어딘가 조금 이제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이 선수가 넘버 2 타이트엔드다?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톰 브레이디와 롭 그론코스키는 7,800 패싱 야드 78개의 터치다운을 합작해낸 영혼의 콤비거든요. 물론 그론코스키가 1년 이상을 이제 풋볼을 떠나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경기 감각적인 면에서 약간의 의문부호가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크리스 가딘, 마이크 에반스와 함께 이제 위협적인 리시빙 이제 자원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리시버랑 타이트엔드를 살펴봤는데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러닝백이 빠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러닝백 이제 지난 시즌 724야드 6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었던 로널드 존스 2세가 일단 리시빙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 3라운드에 지명했던 키션 본 선수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급하게 르시언 맥코이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에서 방출됐었던 이 레너드 포넷 선수까지 이제 영입을 하면서 러닝백까지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잭슨빌 프리뷰를 하면서 사실 포넷이 잘해줘야 된다 한참 떠들었는데 네. 그게 좀 무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화 시기와 이제 뉴스가 터진 시점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제 아쉽게 그 포넷의 방출 소식을 다루지 못했었는데 네. 그 포넷이 이제 바로 템파베이에 영입이 됐어요. 제규어스가 사실 한 미드라운드 정도의 드래프트 픽을 만약에 제시하는 팀이 있다면 이제 포넷을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예. 그마저도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넷이 뭐 쌓여있는 스탯으로는 뭐 나름 준수한 러닝백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포넷을 원하는 팀이 없었고 결국 이제 방출 후에 이제 템파베이가 주워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제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은 포넷이 오긴 했지만 이 로널 존스가 우리 팀의 주전 러닝백이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어쨌든 이제 이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뛴다. 굉장히 좀 이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넷이 뭐 주전 러닝백, 이제 프랜차이즈 러닝백으로 뭐 조금 아쉽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뭐 포넷이 백업 러닝백으로 뛴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포넷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트레이드도 원활하지 않았고 방출의 아픔을 겪었고 또 이제 새로운 팀을 찾았는데 또 감독은 주전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아주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그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커리어의 반등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기대감도 좀 갖게 합니다. 예, 일단 스킬 플레이어진이 굉장히 화려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오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라인도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윈스턴의 퍼포먼스를 생각을 하면 오라인이 썩 좋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오라인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랩 태클 도노반 스미스가 지난 시즌 34개의 프레셔먼을 허용하면서 일단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라이트 태클은 이제 1라운드에서 지명한 태클 4대장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트리스탄 월프 선수가 이 선발 라이트 태클로 나설 예정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지금 이 캠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라이트 태클도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 인테리어 쪽을 좀 살펴보면 정말 이제 꾸준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알리 말페 선수가 이제 레프트 가드 그리고 센터 라이언 젠슨 역시 지난 시즌에 부진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난 시즌 처음 주전으로 나섰던 이 알렉스 카파 선수만 이제 한 단계 좀 성장을 해준다면 전반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오라인 전체도 굉장히 준수한 그런 라인업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그 톰 브레디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1라운드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한 단계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 트리스탄 월프스를 뽑았고 뭐 일단은 좀 훈련 과정에서는 이제 프로 무대에서도 잘 정착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오라인도 당장 리그 최상급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 시즌의 오라인의 평가도 어쨌든 탑10 이내에 들어갔었다라는 그런 평가고 올해도 이제 탑10 이내에는 충분히 들 수 있는 오라인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템파베이 공격진에 이렇다 할 약점이 좀 안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약적인 상승을 이뤄냈던 공격팀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수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수비가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워낙에 안 좋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 효율이 5위에 랭크가 됐었고요. 러싱 디펜스는 리그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허용 야드 기준으로는 전체 1위였어요. 예. 거기다가 이 패스 디펜스 역시도 이 32개 팀 중에 12위에 랭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컨더리 쪽이 이제 좀 그나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비가 별로 안 좋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분은 사실 상당 부분이 지난 시즌 쿼터백이었던 제미스 윈스턴에게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셉션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격권을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필드 포지션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수비진도 손 쓸 수 없이
뭐 필드골이나 터치다운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수비가 정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리그 수비 1위였으니까. 근데 그 강력한 수비진이 상대 공격진을 이 상대 진영에만 묶어놓고 그럼 이제 여기서 펀트를 하면 뭐 하프라인 조금 넘어서 하프라인 근처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어떤 공격진의 플러스가 됐던 것처럼 빈약한 공격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상대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수비가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봤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적인 이제 턴오버가 적은 유형의 쿼터백인 톰 브레디가 왔기 때문에 이 템파베이 수비진도 뭐 자신들의 이제 진면목을 드러낼 기회를 잡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 지난 시즌 그 템파베이의 수비진에서 가장 뭐 눈부셨던 선수는 결국 샤킬 베렛 그리고 데빈 화이트 선수라고 예. 봐야겠죠. 뭐 이 선수 일단 이제 이 먼저 샤킬 베렛 얘기를 하면 이 선수에게는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를 부여하면서 이제 잡아앉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이슨 피에르 폴 그리고 은하무콩 수 선수까지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팀에 묶어뒀고요. 지난 시즌 이 수비팀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좋았던 수비팀의 주전을 모두 잡아놨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에 이제 안토니 윈필드 주니어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한층 이제 수비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컨더리 쪽에서는 이제 드래프트를 통해서 새로운 피를 이제 수혈한 템파베이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이제 훈련 때도 안토니 윈필드 주니어 선수가 이제 볼 호크로서의 이제 면모를 보여주면서 뭐 인터셉션도 만들어내고 뭐 그런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인상을 강하게 남겼고 수비에서 약점이었던 이 세컨더리를 그래도 나름 보강을 했던 이 벅스기 때문에 올 시즌 수비도 지난 시즌 좋았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플러스가 됐다. 그렇게 놓고 보면 비약적인 상승을 가져온 공격팀. 지난 시즌 좋았는데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발전한 수비팀. 올 시즌은 정말 이제 벅스가 한번 대형 사고를 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번 오프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NFC 사우스 하면은 이제 세인츠가 좀 지배력을 많이 행사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좀 하위권에 처져 있던 템파베이가 좀 도전장을 던지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톰 브레이디가 과연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떠나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지난 시즌 워낙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공격이 좋지 않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톰 브레이디가 노쇠화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즌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이 톰 브레이디의 서포팅 캐스트가 워낙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벅스로 오면서 많이 바뀌었고, 아까도 얘기해주신 이제 화려한 스킬 플레이어진들 속에서 톰 브레이디 선수가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아나운서의 말이 맞다면 이제 톰 브레이디가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이제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고, 그렇다면 템파베이가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일단 1주차가 세인츠와의 원정 경기예요. 예. 그 톰 브레이디의 데뷔 경기부터 사실 험난한 상대를 만났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브리스와 세인츠를 넘는다면 NFC 사우스를 오랜만에 템파베이가 우승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템파베이 벅스의 이 시즌 프리뷰를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입니다. 구용의 선수의 소속팀 펠컨스의 프리뷰를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